오늘도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못합니다. 10분이 채 안 돼서 연필을 돌리고 멍하니 천장을 봅니다. 집중 좀 해 한마디가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학원을 하나 더 보내볼까, 과외를 붙여볼까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런데 만약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학원이 아니라 운동화 한 켤레였다면요? 미국의 한 공립학교가 공부 시간을 줄이고 체육 시간을 늘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학교 학생들이 국제수학과학평가에서 세계 1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이라는 도시의 중학생들이 국제수학과학학력평가 타임S에서 과학세계 1위, 수학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험에서 미국 전체 학생 중 최상위권에 드는 비율이 7%에 불과했던 시기에 이 학교 8학년생의 97%가 참여해 거둔 성적입니다. 놀라운 건 이 학교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같은 학군 내 다른 학교보다 적게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결은 제로 아워 PE라는 체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교시 시작 전 아이들은 러닝머신을 뛰고 자전거를 타고 심박수 모니터를 착용한 채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땀이 채 마르기 전에 교실에 앉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존 레이티 박사는 이 결과를 보고 운동과 학습의 관계를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정리해 스파크라는 책을 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운동이 끝난 직후의 뇌가 학습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 후 뇌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레이티 교수가 주목한 건 BDNF라는 물질입니다. 풀었으면 뇌율의 신경성장인자. 어렵게 들리지만 역할은 명확합니다. 뇌세포가 새로 자라게 하고 이미 있는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비료입니다. 레이티 교수는 이걸 뇌를 위한 기적의 영양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BDNF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잘 분비되지 않습니다. 2025년 학술지 라이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12주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 52세 어린이 그룹에서 BDNF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태권도 같은 무술이나 복잡한 동작이 포함된 신경운동 활동에서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면서 몸을 움직일 때 뇌에 가장 강력한 신호가 간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요. 해마는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새로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이해하고 어제 배운 걸 오늘 시험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건 전부 해마 덕분입니다. 2023년 자만 테크 오픈에 발표된 네덜란드 제너레이션 R 연구에서는 10세 아이 1088명을 4년간 추적해 신체 활동량과 뇌 구조의 관계를 MRI로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매주 스포츠 참여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피질 하부 회백질의 부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해마와 편도체 부피도 신체 활동량의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 역시 체력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해마 부피가 더 크고 관계 기억 수행 능력에서도 앞선다는 결과를 브레인 리서치에 보고했습니다. 운동이 기분 전환 수준이 아니라 뇌의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성적을 결정짓는 건 머리만이 아닙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시험장에서 긴장을 다스리고 끝까지 집중하는 아이와 머리가 하얘지는 아이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하는 아이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2023년 스위스 바젤대학교의 마누엘 한케 연구팀은 10서 13세 어린이 핀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량과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를 실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발표 과제와 암산 과제를 주고 타액에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루 60분 이상 운동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분비량이 확연히 적었습니다.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에 발표된 이 연구의 책임 연구자 세바스티안 루디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할 때도 코르티솔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아이의 뇌는 코르티솔 상승을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발표처럼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치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은 아이의 힘듦의 기준을 바꿔줍니다. 매일 뛰고 오르고 헤엄치면서 몸이 경험하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뇌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 자체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을 봐도 운동하는 아이는 덜 흔들립니다. 밤 11시. 아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뒤척이다가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멍한 얼굴로 등교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일찍 자 하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부모님들도 아실 겁니다. 수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발표된 메타 분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8개의 무작위 대조 실험, 총 7픽명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운동은 청소년의 수면의 질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합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한 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또는 저항성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같은 해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도 수면 7건의 무작위 대조 실험을 종합한 결과 운동이 수면의 질, 수면 효율, 수면 시간, 입면 시간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운동은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하고 면역 기능과 내분비 리듬을 조절해 수면 각성 주기를 안정시킵니다. 결국 낮에 충분히 움직인 아이가 밤에 깊이 잠들고 깊이 잠든 아이가 아침에 맑은 머리로 공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이퍼빌의 성공이 아침에 뛰게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로 요약되어선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짜 달랐던 건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심박수 모니터를 통해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내 기록을 오늘 넘기는 구조였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아이도 체력이 약한 아이도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뇌과학의 원리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운동이 뇌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잘하는 운동이 아니라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축구를 잘 못해도 달리기가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이 맺히면 그 순간 BDNF가 분비되고 해마의 혈류가 증가하고 코르티솔 조절 시스템이 단련되고 밤에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청소년의 현실은 어떨까요? 질병관리청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94.2%로 WHO가 조사한 146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 고등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 13.4%는 미국 고등학생 46.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학원 한 곳을 더 보내는 대신 운동 시간을 줄이는 선택이 실은 뇌가 학습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아이의 미래를 성적표 한 장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게 학원 한 곳이 아니라 뛰어놀 시간 30분일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WHO는 아동 청소년에게 하루 6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활동, 주 3일 이상 고강도 운동과 근력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0분이 부담스럽다면 하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주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오늘 저녁 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래?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뇌를 바꾸고 잠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힘을 바꾸고 결국 공부를 바꿉니다. 그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